이번 강의는 음양오행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음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음양이 있고 음과 양이 있고 그 사이에 어떤 중이라는 데 어떤 문에 의해서 음양중이라고 원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까지는 나중에 이제 좀 이후에 좀 철학적인 부분이니까 일단 음과 양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오행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쉽게 예를 들면은 남과 남이고 남녀가 있습니다. 남녀가 처음에 만나면은 중이라는 어떤 모습이 서로 대등해요. 알아보는 과정. 그걸 목이라고요. 그 다음에 둘이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불꽃같이 움직여서 그 과정이 화고, 맞죠? 그럼 중이 변하죠. 그 다음에 그 모습이 이제 둘이가 끈적끈적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이렇게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는 게 토고, 그 다음에 둘이가 살다 보면은, 맞죠? 둘이가 친구든 누구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제 친해지다가도 어느 날 이렇게 대립이 되는 관계가 생기죠. 그럴 때는 되는데, 남녀가 살다 보면은 중년이 되었을 때 사춘기 애들도 생기고 뭔가 대립이 발생해요. 좀 긴장이 되고 더 성숙될 수 있는 가정의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때가 금이고요. 그러다가 노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삶을, 그럴 때가 수죠. 예. 그렇게 음양의 변화로 해서 오행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건강상에 일단 그거는 다음에 철학적인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건강상으로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건강에도 오행의 변화를 이렇게 육장육부, 오장오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디가 나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 이전에, 몸이 엄청 나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몸이 많이 나쁠 때, 처음에 오행이 문제가 있어서 어떤 장부를 고친다. 동양에서 보면 어떤 장부를 보고 이러는데, 서양에서는 가장 중증이 발생했을 때, 질병이 어떤 중화했을 때는 음양이 어떤 계리가 한쪽이 너무 강해지고 한쪽이 너무 약해지면 중증이 생겨요. 당뇨라든지 중풍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렇게 암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음양이 깨진 거예요. 그 오행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장부가 나쁜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럴 때는 음양에 대한 부분을 맞추면서 오행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은 이렇게 네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네 가지의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배꼽을 행위로 해서 이 네 가지의 장소를 나눌 수 있으면은, 이 네 개가 원래 건강하다는 거는요, 기가 골고루 편중이 돼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개가 편중이 된 네 가지의 기가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 마음의 심보가 안 좋고 마음 상태가 안 좋음으로 인해서 어떤 기혈이 막히고 뭔가가 이렇게 기혈이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은 이 네 개가 어느 쪽은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이만큼 줄어들고, 예? 이게 이만큼 줄어들면 이놈은 이만큼 커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걸 양이 커졌다고 하겠죠. 양이. 위에가 양이고요. 아래가 음이에요. 그럼 음은 작아지죠. 그리고 속이 밖을 양이라고 속을 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커진다는 말은 기가 위에 다 쏠렸다는 말이고요. 위쪽에 상체에. 그럼 하체는 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근데 이렇게 쏠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쏠리기도 하고 아니면 아래쪽으로 커지기도 하고 사람의 어떤 행위와 모습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제 그냥 왜 이렇게 가는지보다는 일단은 그거는 또 더 깊은 고민이고요. 지금 이제 자기 몸을 좋게 할 때 이제 실용적인 일단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 자기는 본인은 어디가 나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상태를, 양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는 목의 맥을 보면 이쪽 맥은 이 상태, 이쪽 맥은 요놈의 상태를 알 수 있고요. 손에, 이거는 아래, 이쪽은 이쪽 상태를 압니다. 쉽죠? 예. 그런데 이게 맥의 크기로 안다는 거죠. 맥의 그냥 크기입니다. 한의학에서 맥을 보는데 열심히 그렇게 보가지고
하는 그 상태를 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요. 맥의 크기 상태로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은 이렇게 승대가 있죠. 이 앞에 옆 부분에서 이 어딘가에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엄지손으로 전체를 이렇게 다, 내 손을 다 대고 엄지손에다가 대는데 엄지손에다가 신경을 써서 이쪽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 이렇게 떼보면요. 제일 센 데가 느껴져요. 그럼 그 크기만 기억하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고 고정을 시키고 얘는 그 다음에 이쪽 가볍게 대고 이 손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제일 위 어디가 센데 근데 보통 위쪽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 성대의 위쪽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손은 자기 쪽으로 손을 한 손을 이렇게 두고 잡는 손을 벌려는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맥을 크기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끝을 보면 안 되고요. 끝에는 맥이 띕니다. 본인의 모세혈관 마지막 끝이라서 그래서 중간을 봅니다. 이 문신이 있는데 제일 중심이 있는 그 자리를 이렇게 지문이 있죠. 그 자리를 봅니다. 이렇게 보면요. 손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손도 위아락에 있는데 대부분 한의원에 사는 자리는 어딘지 아시죠? 이렇게 잡잖아요. 한의사들이. 그 자리 부분인데 이렇게 세 손으로 잡지 않습니까? 근데 크기를 보는 게 이게 세 손으로 잡을 필요는 없고요. 이게 뼈가 있습니다. 뼈 바로 위에 부분에서 보통 제일 세게 뜁니다. 그래도 그거 안 뛰면 주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잡아보시면 알겠죠. 그랬을 때 그냥 크기를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를 해서 자기가 그리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몸에 어떤 변화의 크기가 나옵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전체가 다 세요. 그 사람은 전체가 다 세면서 쏠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키가 엄청 좋은 사람은요, 상체에 키가 몰리면 엄청나게 강하게 뛰어요, 상체가. 그러니까 하체는 작아도 이거를 그러면 합해가지고 네 부분을 나누면 자기의 기운이 되고요. 너무 작은 사람은 위에도 작고 아래도 작아요. 그게 나눠봤자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맥의 크기를 보면 기운이 좋은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내가 내 몸의 기운이 좋은지 그 다음 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음량이 내한테 조화로운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음량의 균형이 원래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유에 어떤 어떤 건강 관리를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간에 음량이 4개의 맥 크기가 같은 크기로 가면은 건강 관리를 잘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내 키가 기분이 좋은 듯 해도 4개가 극단화되고 있으면요. 그거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뭔가 잘못돼가고 있는 중이고요.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혹시나 뭔가를 치유를 하는데 명인 반응인데 예를 들어서 몸이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내한테 명인 반응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을 때도 이 4개를 보고 있으면요. 4개가 긍정적인 방향, 균형으로 가면서 내 몸이 이상해. 그러면 명인 반응이고요. 그러지 않고 이게 그것까지 같이 깨지면서 몸이 이상해. 그거는 그로 인해서 내 몸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반응인 거죠. 예. 그렇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니까 이 4가지 맥의 크기를 보는 연습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을 들은 순간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맹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손감각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맥이라든지 이런 설명을 하면 맹인은 1분 내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는 감각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감각을 늘리는 방법은 그냥 매일 만지면 됩니다. 자기를 만지고 다른 사람을 만지보면은 이제 좀 지나면 이 크기는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본인의 크기 비는 알 수 있습니다. 한두 두 달만 연습해 계속 노래 가시면은. 그래서 이거는 꼭 연습을 해보시고 크기를 이해하는 연습은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크기가 예를 들어서 이쪽이 차이가 났습니다. 상체가 크다는 말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몸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막힘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모든 기는 몸에 있는 전체의 기 4가지의 기가 그 막힘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한쪽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기가. 맞죠? 그런데 이게 뭔가가 해결이 돼요. 기를. 내가 치료를 잘해가지고. 막힘이나 어떤 문제가 생긴 게 해결이 되면 다시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발로지겠죠. 원래대로. 예. 그렇게 해서 쏠리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도 쏠리는 경우도 있죠. 제가 지금 말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이야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머리도 하고 동시에 지금 머리를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체로 쏠립니다. 그럼 말을 하고 나면 제 목에 맥이 커져 있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낮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 인형이 크죠. 왜냐면 머리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상체로든 항상 쏠려서 있다가 그래서 분산이 안 되고 이제 매일 쏠려 있는 식이 되죠. 그리고 또 쏠려 있게 매일 내가 이렇게 상체를 쓰다 보면은 많이 쓴 데는 탈이 나잖아요. 기계를 오래 쓰면 탈이 나듯이 내 상체에 탈이 나기 때문에 많이 쓰면은 또 탈도 나고 그래서 많이 써서 올라오고 탈이 나서 올라오고 그래서 항상 현대인은 상체 쪽이 큽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풍이 오고 치매가 오고 치매보다는 풍 뭐 터지고 하여튼 그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 상체 쪽이 많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체가 크고 하체가 보통은 작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그림을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대부분 이 상태라고 칩시다. 몸이 나쁠 때. 네. 이 상태가 됐을 때요. 어떤 증상이 있으면요. 이거보다 이게 4, 5배, 이걸 4, 5성이란 말을 씁니다. 오행생심요법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게 6, 7성이면요. 엄청난 겁니다. 거의 뭐 아래는 안 뛰는데 위가 벌렁벌렁하고 완전히 막 붕붕붕붕 뛰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당뇨나 뭐 이런 게 오고 6, 7성이 되면 아프지는 않는데 그게 이제 죽어가는 병이라고 합니다. 뭔가가 하여튼 이상해지는 하여튼 4, 5성, 6, 7성이 되어가지고 병이 나면요.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는 음량을 잡아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는 오행, 뭐 신장 방광이었더니 이런 사고보다는 음량을 어떻게 잡을까? 그게 가장 먼저고요. 그러면서 오행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오행이 먼저가 아닙니다. 음량 오행이란 말은 음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썼고 그래서 음량 오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량을 이제 조절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한쪽으로. 그랬을 때 다 조절하게 인간의 몸은 되어 있다는 거죠.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사간이 있습니다. 사간이라 해서 사자 4개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손에 있고 손에 2개, 발바닥에 2개가 있습니다. 이게 합곡이고요. 이게 해충입니다. 이것도 첫째, 둘째 발가락 사이에 있고요. 첫째, 둘째 손가락 사이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고 똑같이 첫째, 둘째 발가락 사이에 있습니다. 첫째, 둘째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 해충 자리를 가요. 그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거는 이후에 제가 아마 그 사진을 올리든지 하고 궁금하신 분은 아마 찾아보면 인터넷에 태충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건데요. 결론은 이 두 다리를 자극을 하는데 크면은 이쪽을 사하고 이거는 보하고 지금처럼요. 지금 양이 클 때를 말합니다. 합곡을 사하고 태충을 보한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사한다는 말은 아프게 해야 돼요. 지압을 하더라도 강하게 세게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침뜸은 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저도 이전에 태워봤는데 한 장을 태우면은 보고요. 한두 장, 3장 뜸을 요즘 이제 종이 있는 뜸 있죠. 뒤에 간접뜸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10장을 예를 들어서 연속해서 10장을 넘게 태우면 뜨거워지면 살이 뒤잖아요. 뜨겁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가면 갈수록 뜨거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가 정당이 되는데 그것도 별로 그렇게 강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압을 예를 들어서 침을 하면 두꺼운 침을 가지고 꽂고 비틀고 이래야 사가 됩니다. 한의원에 쓰는 침 말고요. 옛날에 대침이라는 거 있습니다. 사간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살을 한다는 방법은 제가 보통 이렇게 손 이 부분을 가지고 이 합곡이라는 자리를 강하게 이렇게 제가 박수 치듯이 세게 한 4, 50회로 때리면요. 엄청나게 제가 아파도 때리면 저는 워낙 요즘 좋아서 안 아프죠. 옛날에는 아팠는데 이렇게 때려도 사가 됩니다. 그럼 이걸 연습하셔서 이 자리를 때리든지 그러지 않으면은 자기가 뒤편에서 이렇게 잡으시고 사간을 비벼야 됩니다. 아프게. 인상을 그릴 정도로 이렇게 세게 비벼야 되죠. 아프게. 그래서 또 떼었다가 아팠다가 떼었다가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는 이 자리는 모르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절대. 대충과 사간 자리는 혹시나 봤다 어디서 대충 봤어. 옛날에 이런 게 있잖아요. 얹히면 사간 자리를 사살사살 만져준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된다. 근데 그는 사고는요. 옛날에 농경시대에 아래가 컸어요. 그때는 농사를 많이 질 때는. 그럴 때는 사간을 보를 하면 되죠. 그래서 사살사살 만지면 건강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다 해결돼요.
그런데 지금 같을 때는요, 소화는 잘 될 듯 한데, 음량을 깬다는 거죠. 계속 얘를 쓸데없이 만지면, 살살살. 왜냐면 사간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음량을 조절하는 혈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 자리를, 이해를 이해를 못하면요, 쓰는 걸 까먹으세요. 쓰지 마세요. 제 부탁은. 알면은 정확하게 사용하시면은 극대 효과가 나타나는데, 잘못 사용하면요, 더 몸이 엉망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도저히 이렇게, 이해를 제대로 하면은, 잘못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사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다음에 더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일단 그 다음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 중에요. 호흡이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지금처럼 합곡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양이 큰 경우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양의 기운이 큰 사람, 뭐의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그것과 제가 쓴 것에 반대를 하면 되겠죠. 음이 큰 경우는요. 이게 들어마시기가 있죠. 내어시기가 있습니다. 맞죠? 내어시기에는 뭐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 들어마시는 거를 호흡을요. 들어마시는 거를 소시 해보시면요. 길게 해보시면은 단전에 힘이 쭉 모이면서 단전이 따뜻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양을 끄집어 내려줍니다. 그래서 들어마시는 거를 한 3배, 2~3배 이상 길게 하고 내쉬는 거를 1배를 하는 거죠. 호흡을. 내쉬면 머리를 확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데 평소에 생각이 날 때마다 호흡을, 들어마시는 호흡을 길게 해야 됩니다. 혹시나 요가원이나 이럴 때에서 배울 때 내쉬는 호흡을 길게 하거든요. 대부분. 모든 거는 그 시대가 있을 때 그 사람에 맞게 그 호흡법이 생겼다고 보시고요. 옛날 사람들은요, 워낙 많이 걸어다니니까 아래가 워낙 컸어요. 아래가 이만했죠. 그래서 위에는 작아지면서 오는 병이 많았다고, 이전에. 그래서 보편적으로 호흡이 들어마시는 거를, 예, 들어마시기는, 예, 들어마시기를 강하게 하고, 내쉬는 거를 약하게 했다고요. 근데 현대에는 지금은요, 거꾸로 들어마시고 내쉬는 게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들어마시는 거를 길게 하셔야 됩니다. 양이 클 때. 음이 큰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아마 좀 비만이 많이 심한 경우에 현대인들은 음이 큽니다. 그리고 10명이 1명, 20명에 1명 정도가 혹시 음이 크고요. 나머지는 거의 양이 다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마르고 대부분 그냥 정상적인 현대인이면요. 다 양이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들어마시는 호흡을 길게 하는데 그게 좋은 방법은 혹시 걷기 운동을 하는 분이 있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6발을 예? 6발을 갈 때 들어마시고 뭐 2발, 3발을 내쉬고 이렇게 습관을 자기 그 발 횟수에 따라서 호흡을 해보시면요. 적당한 사람 이게 8개 하면은 뭐 4개, 3개 뭐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해보시면 훨씬 효과적인 운동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운동하실 때도 그렇고 평소에 앉아있을 때나 요가를 하실 때나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옛날에 이건 또 단전호흡에서 하는 사람들이 호흡을 잘못하면 역상에서 위험하다. 그래서 꼭 배워야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걸 거꾸로 하니까 그렇죠. 외우시는 걸 길게 하게 꼭 가르치거든요. 현대인들한테. 그래서 역행을 하는데 단전호흡요 혼자 하셔도 됩니다. 단 그 음량을 자기가 이해를 해서 그 순서에 맞게 들어마시는 게 길 거면 자기가 길게 해야 되는 거요. 들어마시는 거를 짧게 할 사람은 짧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약이 있습니다. 한약 부분이 있거든요. 한약은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곡식인데 곡식은 준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준. 음량을 그러니까 곡식을 먹으면요. 그냥 이 골고루 내려질 때 음량이 곡식이라는 자체가 중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심한 거를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뭔가를 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중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한약재를 보면요. 뜨겁다 뭐 이런 말, 기가 차다 뭐 이런 말 쓰면 한약재는 좀 그 음량 조절하는 게 강해요. 그래서 한약 중에 이는 한약은요. 좀 음량을 보시고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기가 센 게 노경이나 명지, 인삼은요 옛날에 보약이죠. 그래서 옛날에 총구가 큰 경우에 이 아래를 총구랍니다. 제가
설명을 하려면요. 이게 인형이라거든요. 사람들이 혹시 한자로 말할 때는 총구맥, 인형맥이라 합니다. 목맥을, 인형, 손맥을 총구라는데, 손의 맥이 큰 사람의 옛날에 병이 났을 때 이거를 먹으면은 양의 기운을 좋게 만들어주죠. 강하게. 그래서 그때는 노경, 영지, 인삼이 보약인데, 현재 이거를 먹어갖고 효과를 보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인삼이 옛날보다 수요가 줄어드는 거는요, 아무리 좋다고 광고를 해도 먹은 사람이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소문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약재를 꼭 먹을 때 본인이 음량을 꼭 적어보십시오. 자신이 없으면 못 재겠으면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복잡한 거는. 그렇게 드시고, 그러니까 아까 태충이 이렇게 아래가 크고 위에가 작은 그런 뚱뚱한 사람은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살도 빠지고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연예인 중에 양이 큰 경우에 이를 끄집어 내릴 때는요, 그렇게 이제 복잡한 거죠.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한 설명이, 쭉 여러 가지로 오행생식요법에도 있고, 이전에도 나와 있는데, 그걸 조절하기가 힘든데, 옛날에도 한약을 제가 조절을 한다고 했는데 중국 약재를 써도 안 되고 해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광고가 아니고요. 오행생식에서 나오는 생식에서 나오는 대화환이라고 있습니다. 나옵니다. 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대화환이 상, 중, 하라고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를 보호하는데 상을 위에를 보호하는 게 있고 하를 보호하는 게 있고 중이 있는데 이 중은 놔두고요. 상과 하를 잘 쓰시면 되죠. 그 제품이 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형이 큰 사람은 똑같이 하를 아래의 기운을 보호한다는 거죠. 보호한다는 제 개념으로 가시고요. 하를 쓰시면 되고요. 대화환 인형이 총구가 큰 사람은요. 상을 쓰시면 됩니다. 이때는 아까 전 양이 큰 경우에는 제가 헷갈리지 않게 화를 기억하시면은 되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게 놓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요즘은 이거 음량의 차이가 큽니다. 그럴 때는 참 편하게 조절이 됩니다. 이걸 이렇게 드리면은 일단 음량 차이가 달라지면요 바로 한 일주일 보름 내에도 엄청 평온하게 느끼죠. 특히 어떤 증상이냐면요, 이렇게 되어서 있을 때는요, 여자분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꼭 갱년기 증상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양의 기운이 쏠리다 보니까요, 열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말은 갱년기 증상이란 말보다는요, 이렇게 상체로 위에 기가 쏠렸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쏠리는데 열까지도 올라온다는 거죠, 열이. 열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음양이 물기가 너무 심해지고 열이 생겨요. 그래서 뭐 홍차나 어떤 차를 먹어도 열감이 오르고요. 한 번씩 막 열이 올라가 뜨거워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병원에 가면 갱년기라는데 그럴 때도 이 음양이 깨져서 생긴 겁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지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배지압 동영상을 보시면요 되는데 배라는 놈은 특이하게 이 안에 있는 혈자리가요. 혈자리가 뭐 갈비뼈가 있으면 요 위에도 있고 배꼽 옆에 배꼽 밑에 두두둑 이렇게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배자리를 제대로 그냥 전체를 아무 생각 없이 배라는 거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는요. 배꼽 척추 라인에 있는 거를 다 그냥 알아서 건강하게 풀어주고 있으면은 음양신경을 안 쓰는데도 음양이 조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배지압을 열심히 하십시오. 음양이 조절이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지면서 음양이 조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으로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제가 상체를 많이 쓰니까 머리를 많이 쓰니까 인형이 오른다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팔 운동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체로 기가 오르죠. 이해되십니까? 내가 걷습니다. 열심히. 러닝머신은 팔을 많이 안 쓰고. 그러면은, 하체로 기가 내려갑니다. 그렇겠죠. 하체를 많이 쓰니까. 왜냐면은, 쓴다는 거는 그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빠른 시간 모든 게 하체로 신경이 내가 몰리게 돼 있죠. 그래서 상체 운동과
하체 운동을 어느 부분을 할 것인지를 잘 택해야 되죠. 그래서 양이 큰 사람은 하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양이 많이 큰데 얘도 헬스장에 가가지고 상체 운동을 막 하고 열을 하면 열이 확 오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뭔가 터지든지. 그래서 운동으로는 하체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음량이 조절하는데 이렇게 음량의 차이를 지금 양이 큰 경우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가는 합곡을 4하고요. 호흡은 들어 마시는 것을 길게 하고. 맞죠? 한약으로는 대안이라든지 그는 환이 있는데 그런 거를 화를 내시고 배제압은 그냥 다 열심히 하시고 운동은 하체 운동. 이 중에 본인이 저를 못 믿겠으면 한약도 싫어. 그렇지요. 그 다음에 돈이 안 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고 하체 운동을 많이 하고 들어 마시기를 하고 합곡을 사하는 것도 힘들어. 그럼 이 세 가지를 해도 조절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선택을 하시되 제발 이거에 있는데 이걸 기억을 하시되 꿀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말하는데 꿀러를 하는데 왜 내가 나빠질까? 좋아질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가는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본인이 건강해지려고 제가 그 쓴한 글들이나 아니면 건강법을 다 이해를 해서 실천을 하는데 이 음량을 조절하는데 자기가 거꾸로 지내고 있다. 뭔가를 잘못 생각을 해서 그럴 경우에는 다른 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주고 이게 제일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몸은 좋아지냐고요?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음량, 그래서 자기가 한번 음량이 어딘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본인이 감각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라도 물어보고는 모르는 사람한테 야 이렇게 맥하고 내 손하고 어디가 큰 것 같아? 자기가 재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양이 확실히 크다. 그럴 때는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조절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난주 오행에 관계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 후에 오행을요. 그래서 신장이 나쁘다. 난주 신장이 나쁘고 간이 나쁘다. 그럼 짜고 예를 들어서 시계 음식을 먹어가면서 또 그리고 신장과 간을 조절하는 다른 방법의 거를 이것과 함께 음량과 함께 같이 결합을 해서 같이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행보다 이걸 먼저 해야 될 사람은 4호성 6, 7성인 사람은 이거부터 해야 되고 이걸 하지 않고 오행을 하면은 좋아진다? 제가 보기에 별로 안 좋아진다. 약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발 음량 조절에 대해서 이전에 글로 올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하늘건강도 카페에 보면은 그 오행 공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시면 음량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그림을 안 그리고 예를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림과 다시 동영상을 한 번 더 보더라도 정확하게 제발 음량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하지도 마시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어기지 말되 이것만 좀 바로 살면요 중증이 안 온다는 거죠. 그냥 감기 걸리고 이런 건 오는데 그런 것까지 앞세기는 힘들고 완전하게 건강해지지는 않아도 본인이 생각한 심각한 중증의 어떤 증상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증상들은 그때까지 악화되지는 않는다는 게 음량만 조절되고 있습니다.